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제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번 산불의 원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고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전 이용률이 하락을 하니까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한전에서 민간 발전사에 전력 구입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가 났고 그 바람에 이 한전에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됐다. 그 바람에 부실 관리됐고 그것이 이번 고압전선에서 이상 불꽃이 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원인이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려면 우선은 첫 번째로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게 맞느냐,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적자가 난 게 맞느냐, 적자의 이유는 뭐고 그 적자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된 게 맞느냐, 이런 거를 팩트 체크하면 되겠죠. 먼저 원전 이용률을 좀 보겠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하락한 건 맞습니다. 약 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2018년 작년 2분기부터 이용률이 오히려 상승합니다. 한전에서는 이걸 두고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안전점검이나 정비 일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하락한 거다. 그러니까 경락 건물 철판이 부식되거나 콘크리트에 흠집이 생기거나 공극이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느라고 이용률이 떨어진 거다. 이것은 과거에 시공 당시에 부실 시공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고의로 이용률을 떨어뜨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자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적자 원인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니까 한전에서 민간 발전사의 전력 구입비가 많이 늘어서 그 바람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전에서는 설명하기를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연료에. 그래서 연료비를 살펴보면 2017년보다 2018년에 연료비로만 무려 3조 6천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전력 구입비도 4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 전력 구입비가 는 것은 맞는데 그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의 이용률을 떨어뜨려서 전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연료비가 많이 늘어서 원전이 됐든 다른 민간 이 전력 공급사의 원가가 됐든 그런 것들이 늘었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적자가 난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 적자 때문에 배전 설비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됐냐? 이걸 보면 삭감된 게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전의 자료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설비 교체 보강 예산, 그러니까 투자비, 시설 투자비가 되겠고 하나는 시설을 꾸준히 유지보수하고 점검하는 점검 수선 예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투자비에 해당하는 설비 교체 보강 예산을 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서 2018년부터 작년부터는 이 대상 설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시설 투자비를 계속 늘려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다음부터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될 텐데 다음으로 그러면 관리 예산을 한번 살펴보죠. 점검 수선 예산은 2016년에 2,700여억 원에서 2017년에 2,900, 2018년 2,900 조금 늘었네요. 약 2억 늘었고 2019년에는 4,840억 올해 무려 올해는 18년보다도 1,89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투자비는 과거 3년 동안 꾸준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소를 했지만 유지보수하는 점검수선 예산은 오히려 대폭 늘고 있다. 그래서 부실 관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런 항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번 산불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죠. 한전이 변압기 사용 연한을 12년에서 18년으로 늘렸다. 이것 역시도 방금 살펴본 한전의 재정 상태, 적자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한전의 변압기는 2009년부터 변압기 설비 운전 상태, 점검 이력 등을 반영한 IH 헬스 인덱스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별도로 사용 연한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사용 연한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한전의 변압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사고 발화 지점이 최초에는 변압기가 폭발을 해서 발화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압기가 아니고 개폐기 연결 전선에서 불꽃이 튄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불꽃이 발생했던 그 전신주에는 변압기는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해요. 이 개폐기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한전에서는 이 개폐기에 대해서 2년에 한 차례씩 광학 장비를 이용한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이제 봄철 해빙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매년 수차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의 개폐기도 지난달 27일에 정밀 점검을 했는데 당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여기서 한전의 설명이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 11월 이후에 광학 카메라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한전에서는 지난달 27일에 정밀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언론에 나온 걸로는 최근 1년 반 동안 이 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정밀 검사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화재 당일 저녁 6시에 한전에서 이 개폐기 척산간 158호라고 합니다. 척산간 158호 개폐기를 유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을 끝냈는데 바로 점검을 끝내고 1시간 20분 뒤에 바로 그 개폐기에서 불꽃이 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전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다. 지금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변압기 사용 연한을 12년에서 18년으로 늘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압기 사용 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조금 각도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변압기가 아니고 개폐기가 관건인데 이 개폐기에 대한 안전 점검은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테니까요. 이 과정에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팩트 체크할 내용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산불과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산불 난 당일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청와대로 복귀하자라는 이제 여당 홍영표 운영위원장의 요청을 한국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뭐 청와대 부르기가 쉽냐 하면서 질의를 마저 하겠다고 해서 몇 시간 동안 정의용 실장이 청와대로 복귀를 못하고 국회에 남아 있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이 꼭 그 산불 와중에 청와대를 복귀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차원으로 아마 이런 주장들이 나온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산불, 대형 산불 상황 시의 최고 책임자 컨트롤타워입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 훈령으로 나와 있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장이 맡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지난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기를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맡지만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엔 거짓으로 드러났죠. 오히려 이 말을 끼워 맞추느라고 사후에 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까지 드러나서 여론에 또 문매를 맞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잠시 불법으로 변경된 적은 있으나 지금이나 과거나 국가안보실장이 재난관리의 최고 책임자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산불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강원도 산불이 사상 최악의 산불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사상 최악의 산불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산림청 자료를 보면 이번 산불의 피해 면적이 지금까지 추산된 것이 약 530헥타르라고 합니다. 면적은 굉장히 크죠.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깝고 이 축구장 742배 넓이라고 하니까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530헥타르를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산림청 자료를 보면 과거의 산불 사례를 보면 우선 2000년에 이 삼척등 동해안 일대에 발생했던 산불 피해 면적이 23,0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피해 금액만 360억 원, 이재민도 850명이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산불로 아마 기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고성 산불은 3,700여 헥타르, 2002년에 청양 예산 산불은 3,000여 헥타르, 2017년 강릉 삼척은 1,000여 헥타르, 그리고 2005년 양양 산불은 973 헥타르. 2005년에 양양 산불은 1,000헥타르는 조금 안 되지만 당시에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천년고찰이라고 불렸던 낙산사가 모두 불에 타서 이 문화재 관리에도 아주 크게 경종을 울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살펴보면 피해 면적 기준으로 보면 530헥타르라고 했잖아요. 이번 산불이. 그러니까 적어도 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진화 작업이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국 소방 차량의 15%에 달하고 가용 소방 인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될 수 있었느냐? 아마 여러분들 TV나 SNS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도로공사 그 라이브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전국의 서울이나 각 지방에서 이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줄지어 달려가는 이 소방차 모습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겠죠. 왜 그러냐면 2007년에 소방청이 개청을 하면서 이 출동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소방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지금도 구역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할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의 소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기관리 체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에 제대로 적용이 된 거고 전국에서 이 소방 차량의 15%가 모두 강원도에 밀집을 해서 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라는 주장하고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불이 늘었다. 이렇게 정치인들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이런 주장은 뭐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패스하죠. 다음 팩트체크할 내용은 속초 화재의 위성사진이라고 이 화재 초기에 SNS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됐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진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이 속초 화재 사진이라고 SNS에서 많이 유통이 됐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이라고 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했던 산불 현장인데 당시에 미국의 상업위성이 이 산불 피해 현장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아마 그 일부 네티즌이 이 사진을 본인의 SNS에 나르면서 이것이 속초 산불 위성 사진이다 이러면서 아마 주목을 끌고 싶어서 일종의 관종? 이런 가짜 뉴스가 유통이 되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아리랑 3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죠. 5일에. 자, 이 사진인데 이 보면은 붉게 표시된 부분이 멀쩡한 지역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와 같은 살아있는 수풀이 있는 지역이고 검게 표시된 부분이 이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진과 달리 위성에서 찍을 경우에는 이 근적외선 뭐 반사량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 화재로 산림이 불탄 지역은 근적외선 반사량이 미미해서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역시 뭐 어마어마하기는 하죠. 어쨌든 최초에 유통된 속초 화재 위성사진이라고 유통된 사진은 가짜다. 자, 이렇게 오늘 강원도 산불을 둘러싼 가짜뉴스 67가지 정도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팩트체크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궁금한 것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